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방부대에서 군생활을 할 때인데요, 요즘처럼 엄동설안에 동계훈련을 나갔었습니다.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파내고 그곳에 잠을 잘 수 있는 임시 땅굴을 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곡괭이로 힘껏 내려 찍으면 땅이 꼭 이 엄지 손톱만큼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서너 시간 좋게 파내야 무른 땅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과 맞서서 팩트를 하나씩 캐내는 일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국민들은 아마 입이 딱 벌어질 만큼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의 치열한 취재 노력이 아니었으면 저들이 순순히 밝혔을까 싶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언 땅을 찍는 곡괭이질에 떨어져 나온 흙덩이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넸다는 컴퓨터 외부 저장 장치 USB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크기의 USB에는 용량에 따라 영화를 수십 편 저장할 수도 있고 책으로 치면 백과사전을 수백 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집요하게 캐묻지 않았다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저 사람들이 실토했을까 싶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던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이었다. 네. 그렇다면 윤건영 실장은 왜 이런 팩트를 고백하고 말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언론에서 도보다리 회담 때 USB를 전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자 윤 실장이 도보다리는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USB를 전달하긴 했다는 보다 중요한 팩트를 공식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북한 사람들이 북남 순회 상봉이라고 불렀다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공동 식수도 하고 오전 회담, 오후 회담도 하고 판문점 공동 선언이라는 것도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지만 이런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고 저녁 만찬을 하고 가수들이 노래도 부르고 했지만 그 어디에도 USB라는 말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극비리에 전달된 것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비밀인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USB를 김정은 위원장 손에 쥐어줬습니까? 호주머니에 넣어줬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서 건넸습니까? 그것이 무슨 현금 계좌와 비밀번호를 적은 뇌물도 아니고 순수한 신경제 구상이었다면 왜 남몰래 건넸습니까? 옆에는 누가 서 있었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디테일이 궁금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 대표는 그 USB 내용을 전부 다 봤습니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원전이 없었다면 대신 화력발전소와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제안은 있었다는 뜻입니까? 자, 이번 사태의 두 번째 팩트인 그해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대특종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땅속에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던 팩트입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있자 산자부는 분명히 존재하는 문건을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궁지에 몰린 나머지 어제 그 내용을 전격 공개해버리고 말았는데 본문 4페이지, 참고 2페이지, 총 6페이지로 되어 있는 문건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 문건입니다.
내용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구체적인 3가지 제안을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자세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경수로를 지어주려 했던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APR-1400 모델의 원전을 건설해 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둘째는 비무장지대의 신형 모델인 APR 플러스 모델 원전을 지어주자는 제안이고, 셋째는 경북 울주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한 뒤 북한에 송전해 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참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검토했다는 APR-1400 원전 모델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최첨단 원전 기술이 집약된 것으로서 2017년 11월에는 유럽 사업자 협회로부터,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한 모델입니다. 그때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설계와 기술을 인증받은 나라는 대한민국 원전이 유일합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바로 APR-1400 모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것을 폐쇄해버리고 대신 북한 땅에 지어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풍 공작입니까? 아니면 이적행위입니까? 자, 그렇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왜 어째서 이런 문건을 순순히 공개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적극 반박하라는 모종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문건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 어처구니가 없고 구차하기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비빌 언덕이라고 내부 검토 공식 입장 아님,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부 검토일 뿐이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과장급 공무원 3명이 모여서 이런 엄청난 문건을 만들었다고요? 한 국가의 최대 전력물자인 원전 건설과 생산된 전력을, 그것도 임박한 핵무기 보유 적대 국가인 북한에 공유하는 문제를 공무원 3명이 만들었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 제발 언론과 야당을 시비 붙지 말라고요? 국민을 바보 멍청이 개 돼지로 알지 않는다면 이런 주장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요? 시청자 한 분은 이런 댓글을 다셨더군요. 늘공은 절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다. 지금도 민생 업무와 민원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전체 공무원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늘공, 즉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내온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토록 위험하고 해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어째서 이적 행위냐? 이것이야말로 적진의 트로이 목마를 침투시켜 공격하는 행위다. 이런 억지 논리를 피우고 싶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참으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산업부가 작성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이것이 정말 공무원 3명의 내부 검토로 끝난 문건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지시하고 보고받은 문건이냐,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는 2018년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북한 원전 문건 취합 정황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월에 1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에 작성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하면서 내부 검토 자료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산업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있어서다. 이 신문은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원전 문건과 관련된 상황을 지휘했을 것으로 보는 근거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여권의 한 핵심 인사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18년 정상회담 직후 남북 협력과 관련된 향후 아이디어를 내라는 요청이
통일부 등을 통해 전 부처에 공지됐다. 이어서 이 신문이 둘째 근거로 든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 정책실과 기조실 등의 공문 수신 발신 대장에는 그해 5월 1일자로 비공개 업무 협의 개최와 비밀 취급인가 신청 공문이 다수 발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더군요. 그저 먼 산 바라보기 화법 같기도 하고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언어 도단 같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과 야당의 요구 조건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강화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제공 비밀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원전 제공 비밀 문건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과 민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대통령은 이것을 민생 문제와 연결시키는 겁니까? 또한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왜 구시대의 유물입니까? 이런 의혹 제기도 적폐청산이란 프레임으로 뭉개려고 하는 것입니까? 북한 핵무기와 원전 건설 제공 의혹 그리고 탈원전 문제 등등은 우리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 현안이라는 점을 모르십니까? 왜 대통령 혼자만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 부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